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요, 3년 전보다 6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2,40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대한민국에는 21조 3천억 원도 증발한 겁니다. 상당한 자금의 유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낼 부자들이 떠나간다라는 건 나라가 가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요, 부자들 재산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일찍이들의 세상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게 부럽기까지 하다면 세상이 잘못된 거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고서부터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켰고, 이재명의 멈춘 재판이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서 이제는 배임죄도 없애고 좌파리 대법원장들 대가리수 채우면서 사법부를 흔들려고 했죠. 나라를 본격적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간판만 법치국가, 간판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지 속은 시뻘건 말갱이들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은요, 이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데 이 나라가 좋아서 들어오는 것들은 중국 놈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에펙 정상회의 본 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 일정을 보면요, 경주 에펙 정상회의 본 행사를 지나치고 시진핑과 회담하고 한국은 1박 2일로 채워질 전망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구축해놓은 한미동맹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마저 적성국처럼 취급을 받고 있죠. 경제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패싱은요, 단순한 일정에 대한 축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백지화를 상징하는 외교적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국제사회에서 주인 없는 국가로 전락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알린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부재중일세라고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패싱이 상징하는 외교적 배척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세 폭탄이라는 구체적 경제 위기 상황도 수치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이 어떤 전략적, 전투적 대응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콘텐츠까지 강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펙 패싱의 상징, 그건 뭐 외교적 고립이죠. 이재명 그냥 제꼈다라는 거고, 이재명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보면요, 그냥 뭐 원포인트 방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6일부터 27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 이후에 27일, 28일, 29일 동안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요, 새로 선출된 다케이치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2박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29일 날 오전에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해서요, 바로 경주로 날아갑니다. 1시간 거리죠. 그 다음날 시진핑과 만남을 마치고 오후쯤에 출국하는 일정이 유력하다라고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에펙의 본회의 참석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한국이요, 에펙 다자 외교의 중심국이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이 단판을 짓는 그 무대 배경 스크린으로 전락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부는요, 경주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무대로만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도록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글쎄요,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트럼프 일정에는요, 이재명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언론은요, 용쓰고 있습니다. 말은 쓰건 짜든 뭔가를 한번 결과치를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용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국내 언론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9일에 오전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로 이동하고 그 틈에 이재명이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쑤셔보려고 하고 있는 듯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 방미 때처럼 회담 불발에 긴급하게 미국으로 들락날락거렸던 강요들의 바쁜 움직임이 생각날 뿐이다라는 거죠. 이미 백악관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15분, 10분 쑤셔서 또 사진 한 방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 앞두고 미국에 급파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폈죠.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대통령실 사람들, 조현 외교부 장관 일본에서 날아가고 직항이 없어가지고 둘러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이 기사들로 도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미 투자가 무리하게 던져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만나지 못할까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던지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까지 던지고 그리고 만나기 3시간 전에 숙청과 혁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 던져지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1,500억 달러 어떻게 또 투자 던졌습니다. 이렇게 추가 투자까지 지르고 왔었죠. 그렇게 하고 돌아오자마자 획 얼굴 바꿔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게 왜 우리가 사인을 했냐,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반미몰이 했죠. 이번 경주 에펙도요.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대미 투자권 이런 것도 던졌다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싸대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이미 신뢰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만남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정부의 체면을 깎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이 주최국입니다. 그런데 위상 자체가 무색해지는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에펙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버리는 겁니다. 중국의 외교 무대로 에펙은 헌납했다라는 거죠. 한국이 중재자도 아니고 주변국 사이에 낀 조연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건 뭐냐?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가 이 같은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이런 무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괘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요 완벽히 아작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잘못 건드린 거죠. 딱 지 수준으로 미국을 대한 대가는 혹독할 거다. 관세 직격탄 맞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거고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휘청이게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제를 맛볼 겁니다. 제2의 IMF다라고 하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2030 세대들은요. 끝도 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으로 젊음을 지날 거다라는 거죠. 제가 IMF 세대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2030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요.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7위에서 10위로 밀려났습니다. 1988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다. 이 기간에 미국은요, 한국에서 756억 달러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미국의 4%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이 수입의 7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위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락은요, 단순한 수치적 충격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철강, 기계, 주력 수출 업종이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때려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최신 무역 통계를 보면요. 8월에 미국을 향한 철강이 32.1%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수출이 각 3.5%, 14.4%, 12.7%까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이 든 품목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1,000만 원 하던 자동차가 25%
50% 때려 맞으면요 125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알루미늄 관세 50%가 붙는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이렇게 돼서 125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 1400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EU마저요 철강 품목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수출 산업을 압박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트럼프 효과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재명 효과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어떤 거, 저 새끼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우리 지금 50% 때렸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랑 거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네?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이다라는 거죠. 이 영향이 뭐 이재명 효과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교 정책의 실패를 넘어서요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 전체를 붕괴시키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죠. 이 위기는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 관세 협상 전략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인 겁니다.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내수 경제 규모는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비교 불가다라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GDP가 약 27조 달러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여기서 68%를 차지한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조 5,97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8조 6천억 달러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수 경제 규모는요 미국의 인구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영토 크기도 있죠. 그리고 강력한 소비 시장도 있고 혁신적인 기술 산업에 기반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 국내 경제의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 2위 무역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우리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5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무역을 하면요 주머니에 빵꾸가 납니다. 180억 달러씩 적자로 전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지, 실컷 무역 많이 하고 마이너스 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좋은 상대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좋아하는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가 무역을 중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대가리 빵꾸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치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산수를 못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플러스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중국 내수 시장은요 규모 면에서는 세계 3대입니다. 미국, EU, 중국 이렇게. 그런데 경제 구조적 면에서 보면요 가계 소비력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가난한 사람 되게 가난하고 잘 사는 몇만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만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같은 시기로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47조 1495억 위안, 이거는 중국 돈이니까 대략 달러로 환산하면 9조 4200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다라는 거죠. 여기에 개인 소비는 훨씬 낮습니다. 중국의 개인 소비가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70%에 가까웠지만 중국은 40%에 가깝다라는 거죠.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내수시장 상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진짜 알짜배기 소비국은 미국이고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제외되고 버림받는다라고 하면 미국도 EU도 일본도 자유진영에서 이 한국을 탈락시킨다라는 겁니다. 중국만 바라보고 무역을 할 거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한국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고립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보증서 주지 않으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무시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까지 미봉책과 변명만 반복해왔죠.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인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말만 앞세우면서 책임은 오롯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은요, 강경한 전투적인 전략으로 이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에펙 패싱 외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 소집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 실패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시고 문서도 죄다 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좌파들만 씨부리는 국민 알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참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외교부가요, 꽁꽁 숨기고 있는 미국과의 대미 투자 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개하라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세 협상 준비로 짐을 꾸렸던 한덕수 전 총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발목 잡았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부의 무능함으로 지금의 관세 철퇴를 막고 있는 부분들, 권한 이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잡고 흔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선점해야 되는 거죠. 보수 언론과 협력해가지고요, 이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이해 가능한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만들어서 엄청 뿌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SNS,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이 패싱되고 관세 폭탄에 대한 피해를 국민이 오롯이 안고 있는 것, 여기에 이재명의 국내 정치의 무능함, 이 애지중지 현지,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등 이재명 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이미 외교 무대에서 퇴장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요, 책임 추궁과 전략 반격만 남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에펙에서 이재명을 패싱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판단이고 그것을 대한민국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촉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퍼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신뢰가 붕괴됐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요, 관세 전장에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든 외교, 무능, 경제, 파탄 돌려놓기는 어렵지만 멈추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멈춤을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중심을 잡을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에펙에서 이재명을 패싱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를 물어준다라고 하면 정말 그 말 한 방이면요, 이재명의 정통성에 대해서 직격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고 폭발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